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이고, 모처럼 이렇게 활기가 띈 이런 목소리입니다. 야, 일주일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좀 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김프로가 건강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한 사람이 가는가, 이렇게. 어딜 가기는. 이게 뭘 보내고 싶어요, 아니, 사람을. 병원에 가는가 했는데, 다행히 알아서 잘 케어가 됐습니다. 자, 박근혜 재판이 10월 안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심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추가로 발견되고 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추가 기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나와서 출퇴근을 해서 재판을 받는다거나 하는 거는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 검찰도 그거에 대비해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빡 돌았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윤석열이라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장 전담 판사들이 왜 이러는 건가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어디까지나 소설과 추정과 상상과 이런 거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법원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요직을 거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요 사건들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사건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중앙지법으로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을 몰고 오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게 이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여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 전체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틀어지고 있는다는 거는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예. 실제로 정무적인 판단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 그렇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라든지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이거는 검찰이 미진하게 증거를 갖고 왔고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등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형법상 원칙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수사는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률이 높아야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요 사건,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인 경우에는 그 사건의 중요도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이 잇따라서 기각됐다거나 이런 것들 사건을 좀 보면 100%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잇따라서 지금 영장들이 기각되고 있는 거는 검찰이 저렇게 화가 날만하고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들고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후폭풍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과 다른 정치적인 것으로도 부담을 가지고
서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거는 하여튼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부글부글 끓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법원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할 거고 어떻게든 이거를 또 반영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나와? 두고 봐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려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는 여론의 관심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뭐 부안해동 해가지고 굳이 뭐 아닌 거를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또 법률가들이 얘기하기에 잇따르는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검장이 공개적인 발언을 할 정도면은 진짜 빡 돌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이 윤석열 지검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인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대충 해가지고 뭐 적당히 다 구속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에 공개된 정도의 것이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국정원과 관련된 그리고 뭐 국정원 외곽팀과 관련된 사람들은 증거 인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모든 것을 다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발끈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 예. 물론 적당히 해놓고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그냥 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되지 않을 일이지만 예. 국정원 TF에서 가져온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수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구속할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이제 외곽팀장들이라고 하죠. 이제 민간인들이 수십억대 영수증을 검찰이 확보해가지고 이제 분석 중이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원세훈과 국정원의 다른 간부들 아주 심하게는 이제 MB까지도 추가로 다른 범죄 혐의들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징역 4년을 받은 건데 그거 말고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죄목이 추가로 기소가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용처가 밝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영수증 처리되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영수증이나 기록이나 이런 거를 남길 필요가 없이 돈을 쓰는 거라서 흔적을 찾기가 국정원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넘겨줬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뭐 횡령, 배임,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아주 용코로 딱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뭘로 걸린다고요? 너무 저속했습니까? 업계 용어군요. 용코로 걸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딱 걸릴 수 있는 물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나중에 법정 가서 진술이 뒤바뀔 수도 있고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이제 물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그걸 분석하고 있다는 것은 수사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민병주라든지 원세훈이라든지 이런 예전 국정원 간부들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이들의 여죄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죄들이 추가로 이제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새로 범죄 혐의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하는 것에 최종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MB를 향한 수사가 점점 더 이렇게 옥죄어서 들어간다. 물론 이걸로 조그만한 게 나왔다고 해서 부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른 것들도 이제
수사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원세훈의 여죄 그리고 국정원 고위 간부들의 여죄 그리고 그걸 통해서 MB 정권의 7세들한테 이 수사망이 좁혀들고 있다. 그래서 MB는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설픈 것 같고 엮을 수는 없다 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뭐 실제로 저희가 목격했잖아요. 죄가 될 만한 거는 다 털어가지고 가져와라 해가지고 꾸역꾸역 만들어서 정치보복과 그래서 불행한 일까지 이어진 거니까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정치보복이니 무슨 뭐 상도의가 없느니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귓등으로 들어주고 그냥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죄를 받을 거기 때문에 예. 쫄지 말고 그냥 수사를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세게 나와줘야 잔뜩 긴장하거든요. 지금 저자들이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의 표시예요. 두려움의 표시를 자꾸 나타낼 때는 세게 밟아야지. 왜 여기서 그냥 정말 내가 이러는 게 정치보복인가? 이러면서 성찰을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걔네들한테 더 우습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적폐 세력한테는 세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MB도 초장이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세게 나간다면은 MB 쪽도 뭐 체념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지난 10년을 겪으면서 모두가 기억하겠지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진중권 교수가 남겼던 트윗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했던 멘트가 기억나는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이 사람들은 들을 마음 자세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궤변만 늘어놓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생떼를 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뭐 억울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절차대로 뚜벅뚜벅 하면 된다. 예. 그리고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구설에 오르지 않을까를 걱정하기보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저 사람들은 말을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검찰이 그런 거를 모르지 않을 거고요. 예, 예. 지금 법원에 대해서도 세게 발언을 하면서 그냥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예. 일종의 학습 효과? 지난 10년 동안 답답했던 것의 반로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그 모든 게 다 환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칭찬을 하십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혼났어. 하시던 대로 하세요. 우리 마누라가 김프로 팬이야. 에이. 아, 그래요? 그래서. 김프로한테 가서 살라고. 그럼 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해안이 있으시네. 예, 김프로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은근히. 돈이 안 돼서 문제인데. 여러분, 김프로쇼에 좀 광고 좀 많이 해주시고, 김프로쇼가 좀 잘 살아야 김프로가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 좀 많이 땡겨주시고, 어떻게 좀 요즘 연락이 와요? 오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김용민 브리핑 쪽으로 이제 광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김프로쇼 광고를 해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그거 아주 바람직한 것 같네요. 바람직한가요? 네네.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예. 우리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들어주시면 광고주가 거기에 또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그냥 뭐 다운만 받지 마시고 여러 군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김프로쇼 들었더니 뭐 아무개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광고주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김프로쇼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에 또 팟캐스트의 신생주로 떠오른 우리 김생민의 영수증. 김용민 브리핑을 뛰어넘어가지고 뭐 1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던데. 김생민 씨를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묵묵히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빛을 본 거잖아요. 예, 예.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빛을 보는 순간이 오겠죠. 아직 뛰어넘은 건 아니고
뛰어넘었다는 말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네. 자극이 되고. 뛰어넘었더만. 뭘 어저께 뛰어넘어, 그저께 말도 안 되는 인정을 할 소리 건 하고 해야지. 있어요. 오늘 하루는 그렇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고 또 모레도 다를 수 있고. 예, 이게 제가 조만간 좀 여기에 대응하는, 저희 또 프로그램 이름 베끼는 거에 또 달인 아니겠습니까? 김용민의 차용증, 이거 하나 또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우리 김프로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습니다. 147표를 얻어야 하는데 145표에 그쳤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수야당, 국민의당을 포함한 보수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120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인데 자유한국당은 뭐 다 반대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됐을 텐데, 예. 뭐 국민의당에서는 본인들이 캐스팅 보트 줬다고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광파를 고 있어요. 예, 국민의당 선수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야 될 텐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의 모습인 건가? 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왜냐면 이게 자격이 헌재 소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격이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부결을 시켜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헌재 소장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격 논란이 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김희수 재판관이 소장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원래 자기들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다기보다는 그냥 회방을 나서,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존재감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부결돼가지고 헌재 소장이 못된 경우가 처음이어서 뭔가 이렇게 안 되고 막 노이즈가 일어나면 반사이익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지금 본인들이 한 것 같은데, 저는 후폭풍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론 지형 자체도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있어도 언론이 눈치 보면서 그냥 공방 기사 하나 쓰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그냥 물타기 기사 하나 쓰면서 지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설 기사를 쓰는 곳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질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 오히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들, 또 새정치를 들고 나온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적 후폭풍. 이 부분은 뭐 추후에 또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김프로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장은 새로 또 지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부결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지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소장 지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여론의 향배가 이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게 오히려 집권여당하게 지금 뭐 야당들이 뭐 캐스팅 보트를 줬다고 좋아하는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여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야당이 이걸로 뭔가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더 조금 곤혹스러울 텐데, 그렇지 않고 비난의 화살이 다 야당들이나 이쪽한테 간다. 그러면 조금 부담해서 자유롭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김희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있는데 다른 사람을 소장으로 꼭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일부 법조인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을 임명한 다음에, 이건 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요. 새로 임명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거죠. 엿먹으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또 부결시킨다. 그러면 김미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민주당 몫에서 또 지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엿을 먹이는 건 어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게 이제 실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당분간은 그냥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재판관의 헌재 재판관 임기 끝까지. 그렇겠죠.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저렇게 그냥 작정하고 만약에 부결을 한다 그러면 예. 지금 뭐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 김미수 재판관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뭐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예요.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한 1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다고 지금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뭐 지형도 정리가 되고 뭐 여론의 향배도 정리가 좀 될 테니까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여론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좀 사안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제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은 당연하다.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북한으로 가셔야죠. 북한에는 소수 의견이 없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의 의견도 있고 소수의 의견도 있고 헌재 소장이라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따라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다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본인이 지지하는 가치에 따라서 법률 또 해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내고 그걸 취합해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가 문제란 얘기인 건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궤변이에요. 그래요. 헌법 파괴 정당이 문제라면은 그게 통합진보당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그보단 나은 정당인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헌법을 유린해가지고 헌정사상 최고 다른 나라에서도 잘 없는 일이잖아요. 예. 탄핵됐단 말이에요. 파면됐어요. 근데 그 파면된 사람, 파면된 대통령을 출당도 못 시켜가지고 절절매고 사실상 그 출당이라고 해석되는 뭐 있잖아요. 탈당 원고하고 어쩌고 뭐 그러고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헌법의 가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되지도 않고요. 친박이니 무슨 박이 뭐 진박이니 하면서 옆에서 붙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여태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책임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지금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헌법 파괴 정당의 진수는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 또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한번 이제 맛을 봤으니까 야 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계속 높게 나오잖아요.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자기들의 지지율은 어떻게도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야 이렇게라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한번 과시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자기 손에 굉장히 잘 드는 이제 칼이 있다고 그 칼을 쥐어준 거는 칼로 뭐 요리를 하거나 꼭 필요한 일을 하라고 지금 쥐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저런 거를 망각하고 야, 나 굉장히 잘 드는 칼 있어.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푹푹 찌르는 지금 그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더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뭔가 어깃장을 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서 본인들이 반사이익을 노리려고 하는 노림수를 쓸 거거든요. 예. 여론이 하여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후폭풍이 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야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들한테 손해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죠. 예.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 선거 때 몰패를 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민심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게 저는 뭐 현실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 솔직히. 예. 107석도 너무 많고 40석도 너무 많아요. 저렇게까지 당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지금 바보로 알고 졸로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면 저거 반드시 되돌려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석 중에 지지율 5%면은 몇 석입니까? 15석 정도 돼야 되겠죠. 예. 그래야 하는데 지금 한 40석 먹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예. 뭐, 지지율대로 득표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선거 때? 이지라를 계속한다면. 뭐 그럴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당은 지금 점점 하고 있는 게 보기 힘든 초식들을 계속 하거든요. 예. 아니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만 하고 뭐 행동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행동은 이렇게 정말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행동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고 예. 본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뉘우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건 예측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주판화를 막 굴리고 있을 거거든요. 예. 김희수 후보자처럼 어떻게 한번 요거도 좀 해보자.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가지고 안 좋아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법원 전체를 놓고 보면 꼭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정작 자유한국당이나 본인들한테는 아니 뭐 홍준표 대표도 당장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안 좋으니까 어떤 명분을 들이대서라도 떨어뜨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런 노력을 다 뒤에서 이제 꽁냥꽁냥 할 텐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머리 굴린다고 해가지고 다 될 거는 아니니까 저는 이번 건으로 국민의당을 비롯한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런 곳들이 이제 좀 후폭풍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슬그머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예. 사실 뭐 김희수 후보자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이런 결과를 받고 나니까 조금 겁이 나는 건 사실이네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낙마를 시킨다. 이건 정말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향후의 추이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어제 오전에 업데이트된 김용민 브리핑 일부. 서너 시간 지나서 교체를 했습니다만은 국무위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서 국무위원인 장관들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때 불참했다. 그래서 결국 인준 부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의 말을 믿고 물어봤는데 질문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저희가 못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녹음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그 전날이다 보니까 바특에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제 팩트 체크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뭐 100% 김프로 잘못이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인배니까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안철수한테 낚이나, 우리가. 나 이거 정말 참. 죄송합니다. 뭐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은 성립되지도 않았을 그런 틀린 팩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아차 싶었어요. 팩트체크를 그거는 제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모르는 거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할까. 근데 그러면 이제 녹음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맞겠지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건 이제 팩트체크를 미리 못한 제가 잘못이니까 뭐 제가 대인배 풍모를 가지고 안고 가겠습니다. 네 잘못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는 걸로. 예, 그래서 김프로가 방금 사과했으니까 그 사과 받으신 걸로 넘어가시죠. 농담입니다. 예. 하여간, 안철수 말이 설마 거짓말이랴 하고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가 아주 제대로 낚였습니다. 하여간, 녹음 시점이 그러하더라도 업데이트 시점이 이튿날 아침이었는데 면밀하게 체크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인준안 표결에 이어서 바로 그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잡았나 몰라요.
알고 잡았던 건 아닐 테니까 뭐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저도 이제 일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오전 오후 뭐 이렇게 생중계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아, 참 답답하더군요. 놓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들이 내용들이 대법원장을 뽑기 위해 가지고 하는 청문회라고 보기에는 아, 너무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언제쯤 되면 국회 수준이 좀 올라갈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대표적으로 왜 이렇게 저질인가라고 판단했던 부분은 어느 의원 질문 대목이었습니까? 뭐 하나같이 다 비슷했어요. 장재현 의원이 그나마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막 호통을 치면서 몰아붙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하나하나 내용을 좀 뜯어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택도 아닌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똑같은 내용만 반복되고 돌아갈 거면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내용을 뭐 길게는 했습니다만 뭐 다 별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고 세 가지로만 정리하면 큰 사건 판결을 한 게 없더라 찾아보니까 의미 있는 판결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게 되겠냐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대법관도 안 거친 사람이 충천 경찰서장 하다가 뭐 경찰청장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륜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드 인사를 들먹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이런 걸 들면서 이제 하나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예.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뭐 사법 숙청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막 하고 막 이러던데 예. 그 세 가지가 왜 궤변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너무 짧으면은 출연료도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게 말이에요. 예. 너무 이 의미 없는 긴 내용을 길게 하는 것도 지상파의 때예요. 지상파의 때를 벗으셔야 됩니다. 파격적인 것도 해야지. 세 마디만 하고 끝나고 이런 것도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8시 뉴스인데 8시 45분까지가 러닝타임이에요. 근데 뉴스 할 게 없다고 한 15분 만에 끝내면은 그건 뭐야? 아, 이거 노래 틀면 되지, 노래. 노래? 뮤직비디오를 틀자고. 그런 거 틀면 되죠. 여기가 MBC인가 지금? 도내신 이런 거 있잖아. 아, 도내신. 그래요. 그 노래 한 곡이 사실은 여러 시사 프로그램 뉴스 꼭지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훨씬 낫지. 의미 없는 무슨 뭐 계란 후라이 붙이고 뭐 삼겹살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게. 멧돼지 나오고 소세지 빵 나오고 이런 거보다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 질문이 주로 이제 김프로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셈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큰 사건을 판결하지 않아가지고 능력이 의심된다. 이 말을 이제 조금 한 발짝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얼척없는 얘기냐면요. 예. 판사는 판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수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판사는 앉아가지고 들어온 사건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검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검사가 여태까지 쭉 했던 거를 사건을 보니까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소소한 사건들만 했다. 큰 사건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는 일면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판사는 앉아 있으면 배당이 돼서 들어오는 사건들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건을 못했다는 얘기는 주요 보직에 앉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주요 보직이라는 게 옛날 법관들일수록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 성적이 어떻게 되고 처음에 배정을 받은 보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10년, 20년 내가 갈 자리들이 다 이렇게 그려졌었단 말이에요. 예상이 되고 옛날에는.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면서 인사 시스템을 조금 흐트리면서 그때부터 조금 달라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판에 박힌 듯이 쭉 다음 갈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위의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보직에 가야만 큰 사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런 커다란 판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대법원장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사법개혁 내지는 사법부의 독립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약간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사건을 찾아다니는 검사들하고 똑같은 맥락, 그러니까 사건을 찾아다니는 검사나 변호사들하고 똑같은 맥락에다가 두고 수동적으로 들어온 판결만 하는 판사들한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큰 사건을 판결하지 않아가지고 능력이 의심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뻘소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하여간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인사청문회 석상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떠들어댈 수 있는 것,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확인되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판사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막 몰아치기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대법관을 안 거치고 대법원장이 돼서 경륜이 부족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도 이미 선례가 있고요. 예. 미국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비단 이런 게 아니라서 상관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법부장 판사 이상이면 고법부장이면 차관급으로 보통 이제 예우를 하는데 고법부장 이상이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큰 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법부장도 거치지 않은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으로 만약에 지명을 했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로 치면 뭐 상무, 전무 뭐 이 정도 되는 임원급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상을 못 간 밑에 무슨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을 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올렸다 그러면 야,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맡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냐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만 고법부장 이상이어서 법원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큰 틀에서는 기본적인 자질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예. 대법원장을 그래서 뽑는 대법원장의 기준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대법관을 한 사람으로 한해서 대법원장을 한다라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관행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아니 관행이라고 다 옳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아 이건 좀 이렇게 반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뭐 이런 판결도 했었는데 뭐 이런 판결도 안 했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뭐 이런 주요 보직 자리를 다 두루 거쳤는데 지금 이런 자리를 하나도 못 가봤기 때문에 자질이 의심된다라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보자 이거죠.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컴퓨터 조사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그냥 정년 퇴임하실 옷 벗을 생각인 거예요. 이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훌륭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전체 판사의 80% 이상이 윗사람들의 뜻을 거슬렀을 때 내가 이거는 상급식 판결과 다른 판결을 했을 때 조금 깨림직하다. 뭔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8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이 눈치를 보고 있고 이 법원이 조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든 양승태 대법원장, 그러면 대법원장으로 훌륭한 겁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사법행정의 달인,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 보면 훌륭한 거예요? 그걸 뭐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진짜로 그 얘기를 좀 면전에서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좀 답답해가지고 경륜 부족을 들면서 대법관을 안 거쳤는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춘천지법원장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답이 될 만한 말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5.16 때 박정희의 계급이 소장이었어요. 5.16 이후에 권력을 찬탈하고는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소장이 무슨 대장이 됩니까? 곧바로. 또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까? 부적절한가? 모든 사회적인 비난을 김용민 씨가 안고 가는 걸로 합시다. 아니 뭐가 비난받을 내용이 있어? 어? 아니 그래도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단순 비교를 합니까? 아 그래요? 양승태 같은 사람아. 장제원 같은 사람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제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 예. 네. 다 저한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 인사 얘기를 주구장창 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하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이제 막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얼척없는 얘기냐면 대법원에서 자체 인트라넷이 있어요. 그 법관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이 코트넷이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 다닐 때 동아리 신청하듯이 학술연구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들이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혼자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가급적이면 2, 3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서 뭐 책도 발간하고 결과물도 내고 뭐 이런 거를 하라고 돈도 지원해주고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청을 인트라넷에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개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학술연구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회하고 비교해가지고 코드 인사라느니 무슨 사법 숙청이 있을 우려가 있다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법원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법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법연구회 소속으로 받아준다는 거는 나름대로 기수에서 좀 잘 나가고 똘똘하고 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좀 가려서 받는 민법연구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법연구회에 속하면 하나회인 겁니까? 그건 왜 민법연구회는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러니까 민법연구회에 있는 유수에 잘 나가는 판사들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민법연구회에 있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니까 그것도 그러면 하나회다라고 욕할 것 같으면 학술연구회 자체를 다 싹 폐지해버려야죠. 그렇지. 근데 돈도 대법원 행정처에서 되는 거고 그리고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라고 지원도 정식적으로 하는 거고 누구나 아무런 적이 없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훌륭한 판결을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거를 장려할 때는 언제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때는 언제고 거기에 됐다고 그걸 어디 하나회 같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조직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혹은 내규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그냥 순전히 안면 트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조직하고 법원에서 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판사들이 다 하고 있는 이런 학술연구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거를 모르고 가는 거는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또 한 번 색깔 칠해가지고 뭐 이 사람 머리에 뿔 달렸으니까 악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공격을 100석 이상 되는 의원석을 가진 공당에서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나라 이 국회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를 그냥 여실히 드러내준 거여서 예. 청문회 내용을 보면서 너무 좀 깝깝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장제원 의원이 스스로 그동안 너무 나갔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뭐 이제 본인이 대중적인 인지도, 뭐 지지도 이런 게 조금 이제 생겨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연예인병 비슷하게 본인이 지금 처하신 상황을 명확하게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보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친박 세력과 아주 거친 그런 대립각을 세웠는데 지난 토요일 강남에서의 그 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장외 집회, 자유한국당 거기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기는 무슨 축하해주는 자리가 아니다 라면서 호통치는 걸로 봐서는 자기가 이 자유한국당에서의 그 입지가 너무 흔들리니까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수정당 국회의원의 스탠스를 확실히 굳히고자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뭐 표창원 의원과 공방을 벌인 걸로 의도하지 않게 이제 막 여러 군데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스타가 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기몰이를 한 것에 한껏 들떠 있다가 그래서 청문회 시즌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국정조사하는데 막 호통을 치고 난리를 부리면서 본인이 입지를 굳혔잖아요. 예. 그래 놓고서는 손익계산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전 국민적으로 막 비난이 일고 난리가 치니까 더 죽을 상황을 쓰고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뭐 이렇게 가만히 죽어 지내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스멀스멀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당내에서 자기 입지를 굳혀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쇼잉을 하면서 또 이제 뭐 좀 눈도장을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고 말도 안 되게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냥 그때그때 본인이 그냥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좋아요 받고 사람들한테 이 주목받는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철학이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표심으로 돌려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주 똥줄이 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지는 않겠죠. 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원칙대로 법대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 뭐 이런 데 좋을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부결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달려들 것 같아요. 자, 근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걱정은 좀 되죠. 근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대법원장 후보자까지도 부결되는 상황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헌재소장 부결되는 거 하고는 또 이 정치적으로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데 그냥 떨어뜨린 거거든요. 근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명확하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딱히 문제될 것이 지금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논란이 되거나 이건 사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이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마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당이.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자축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정신은 지금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20대 국회는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서. 네, 많이 하라 하세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쉽지는 않을 거고 예. 최대한 하여튼 생채기를 내고 뭔가 흠집을 내는 것으로 본인들의 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할 텐데 그러기에는 이미 빠삭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뭐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냥 본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가를 여실히 드러낸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김희수 괜히 떨어뜨렸다. 김희수를 통과시키고 김명수를 낙마시켰다면은 그러면 사실 더 이득인데 저렇게 헌법재판소장 낙마시켜놓고 대법원장 후보자마저 낙마시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그려가지고 누가 디자인하고 이렇게 나가고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때 오늘만 사는 것 같은데 애들 쓰고 계십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김명수 후보자는 뭐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니까. 뭐 김희수 재판관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도덕적 흠결은 또 전혀 없고 또 아울러 국민의당도 고매한 분이다. 그분은 잘못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한 마당이니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느 시간대보다도 더 길게 했어요. 그러면 출연료가 좀 올라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떨어질 때는 줄어들고 더 많이 하면 올라가야죠. 내규가 그렇습니다. 경제정의 아닙니까? 경제정의? 뭔 경제정의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완배 선배한테 물어봐요. 그게 경제정의지. 아니 우리 이완배 선배가 30분 넘게 한 적도 있는데 뭐 1원 한 장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안 그러겠어요? 노동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출연자들의 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체 인력 시용 평론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다 보면은 신동우 같은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충성 받으셔서 좋겠어요. 예.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